요 12강 질문하셔야죠. 역시 나갔네. 자, 되게 많네. 16번이 연습 문제. 연습 문제겠죠. 연습 문제 몇 번? 16번. 16번. (7m) 떨어진 두 점 A, B에 CD가 정삼각형인데, 그러니까 일직선상이 아니야. 일직선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리니까 이상해지지. 그림자 끝이 C라는 집에 섰는데 상태가 메롱인데, 이거 수업이 되게 되게 아니라고. 돌아와, 정신 차려. 왜 그래, 뭐야. 눈에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간지러워서 괜찮아. 이 일정상이 있으면 말이 안 돼요. 가로등이 7m 떨어진 A, B에 만약에 너처럼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7m 떨어졌는데 3, 1.5, 2.5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일정상이 있다라고 치면 C 지점에 그림자 끝이 C 지점에 섰을 때 그림자의 끝이 해손면으로부터의 높이는 뭐 똑같다 이랬는데, 얘가 그림자가 어디 생길 줄 알고, 여기 있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거기 있다고 안 했잖아. 그림자의 끝이 B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 C, E가 어떻게 정삼각형이야? C가 여기 있어야 정삼각형이 그나마 될 수 있지. C 지점 C라고 했잖아. 지점 C에 섰을 때니까 이 그림이 아니라고. 첫 스타트부터가 문제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 2차원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지. 아, 내가 A가 여기 있고 B랑 이게 7m 떨어져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게 3.5, 2.75 그러면 얘가 C라는 지점이, 여기 C라는 지점이 여기 한 요 정도에 여기 사람이 쓴 거야. 이렇게 내린 거야. 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야 CD가 정삼각형이 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여기가 1.5에 여기가, 근데 세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X, X겠죠. 이해돼요? 그랬을 때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X 구하라는 얘기잖아. 어차피 하나만 구해도 다 되지. 그림자랑 다 길이가 똑같으니까. 근데 이해되죠? 그러면 1.5, 2.75야. 1.5 대 2.75는 일단 뭐 2배 해보자. 2.75 하면 5.5인가?
4.275 5.5 그럼 30대 55니까 5로 나누면 6대 11 6대 11 이해돼요? 6대 11 그 다음에 1.5대 3.5는 15대 35니까 5로 나누면 3대 7이야 6대 14 통일하려고 해 통일하려고 한다 그러면 굳이 x라고 넣을 필요 없지? 6x라고 넣자 6x 10인가 이게 5x네 이해돼요? 여기가 6x 14x 이게 14니까 여기가 8x래 여기는 60도지 여기는 7m 써면 이렇게 되나? 그럼 x가 나오겠죠 7의 제곱은 5x의 제곱 8x의 제곱 2배 5x 8x 2분의 1 25 64 89에서 40분 49 x 제곱이 49 그러니까 x는 1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는 x는 6점 3차 원 3차 원 그럼 계산을 웬일이요? 웬일이요? 웬일로 없어요? 오늘 뭔가 이상한데 평소랑 다른데? 찾았어요. 등차수에서 내용이 가벼워. 질문도 하나밖에 없었지만 등차수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등차수열이 어려우면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간지러워도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꼭 이렇게 감고 그래. 손 대면 손의 병균이 얼마나 많은데. 비비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쭉 감고 있다가 정 간지러움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살살 해봐. 손 안에 넣으면 큰일 나. 눈병부터 이렇게 세균 들어가는 것도 안 좋아. 등차 수열은 요거 할 때 나한테 배운 건 아니지만 수열의 정의가 뭐야? 수열의 정의가 없죠. 없어요. 수가 잘 되는 네, 수열이야. 규칙 거기 정석에는 규칙이라고 그랬는데 규칙 없어도 돼. 옛날엔 규칙이 있어야만 수열하는데 지금 좀 내용이 바뀌어서 그냥 수를 나열한 거야.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지. 규칙이 없어도 수열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수를 막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이왕이면 규칙이 있는 걸 하자. 이왕이면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학교 시험에서 뭐 그걸 막 랜덤 숫자를 넣어놓고 야 수열이야 뭐 이런 걸 강요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야. 근데 웬만하면 규칙이 있는 걸 하자 이거지. 규칙이 없어도 수열이다. 그래서 이렇게 첨자 오른쪽 아래 쓰잖아. 쓰지? 이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이제 초항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걸 쭉 나열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확률 AN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 이 말이구나.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부터 보자. 일반항을 어떻게 그럼 정의를 하겠지. 정의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이렇게 점화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두 개짜리, 항 두 개짜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항 세 개짜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등차 중항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해돼? 가운데 게 얘와 얘의 중간이다. 등차 중항 또는 현실평균 이렇게 얘기하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같은 간격이다. 그래서 쭉 나열해보면 AN이 알고 있는 거죠? 네. 왜냐면 내가 이걸 다시 설명해야 되나를 그냥 다 끄떡거리면 나 패스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심화 과정으로 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 실력 정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이렇게 표현도 세고 다 같은 말이지. 문제 친절하게 등차 수열하고 안 준단 말이야. 얘는 이게 뭐 n에 관한 1차식 1차 함수다. 1차 함수다. 1차 함수다. 그러니까 1차 함수. 그럼 얘가 뭐겠어? 얘가 뭐야? 기울기가 바로 공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뭔가 1차식, 1차 함수에 관한 언급이 나오면 아, 등차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거기 정석이 뭐 기본적인 내용 152쪽은 뭐 패스하고 153쪽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유한수열, 무한수열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딱 끊어지면 유한수열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가면 무한수열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등차수열 일반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구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놈을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이상하게 배운 놈들이 앙이래 앙. 그럼 많아 진짜 중앙 가운데가 중앙인가 보다가 아니라 항 가운데 항이라고 항. 등차 중앙이라고 아는 애들 많다니까 진짜로. 근데 뭐 한자는 비슷한 의미니까 뭐 비웃을 거는 아닌데 정확하게 이제 알고 넘어갔자는 얘기지. 가운데 항이다. 그게 이제 현실 평균이다. 이런 얘기. 1번 어려운 얘기 하니까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59는 70, A66은 84래요. A100을 구하래요. 그 간격을 보라고 간격이 똑같다며. 간격을 보면 66에서 50까지 몇 간격을 간 거야? 7칸을 갔잖아. 그게 14잖아. 이렇게 가면 더 쉽다고. 몇 칸을 이동을 했나? 사이의 간격을 보고 간격의 입장에서 보면 좀 쉽지. D는 2구나. 그럼 A100은 초항을 안 구해도 된다니까? 그러면 A100은 A66에서 몇 칸을 가야 돼? 34칸을 가야지 30까지. 이러면 된다. 그러니까 간격의 의미로 접근하면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어. 84에다가 68 이렇게 더하면 되죠. 152. 그럼 AK는 100이래. 100은 여기 A66에다가 이게 84잖아. 근데 같은 문제니까 몇 칸을 가야 100에 84에서 100을 빼면 얼마야? 16이잖아. 8D만큼을 간 거지. 그러니까 몇 번째? 74. 얘는 74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좀 쉽게 구한다. 그렇지? 정석에서는 그냥 A 따로 D 따로 이렇게 구하고 있어. 이게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간격의 의미로 보자. 간격의 의미로. 간격의 의미로.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정수이고 D도 정수, A1도 정수래. A5, A1, A7, A3의 제곱이 2래. AN을 구하래. 그럼 얘는 뭘 간격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도 A3으로부터 얼마큼 갔냐 이렇게 생각해도 돼. A3으로부터 얼마큼. 왜? 얘가 정수고 얘가 정수면 얘도 정수거든. 칸들이 다 정수밖에 안 돼. 이해돼? 그러니까 A3 플러스 2D, A3 플러스 4D, A3의 제곱이 2래. A3 제곱은 사라져. 6D A3, 8D 제곱이 2래요. 돼요? 그러면 내가 D 일단 약분을 시킬 수 있지. 약분을 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3D로 묶을 수도 있어. 3A3, 그지? 4D는 1이야. 정수야. 정수라니까 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얘가 1이면 1이지.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지. 부정 방정식으로 풀면 되죠. 이해돼? 그러면 얘가 1이라 했으니까 4가 1이잖아. 다 4를 더한 게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어야겠지? 그러니까 A3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그럼 A1은 얼마? 마이너스 3이지? 1씩 늘어나는 얘기고. 그럼 처음 나오고 이거 나왔으니까 AN은 마이너스 3, D의 n-1 n 빼기 4구나. 요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잖아. 넘어가면 3이 되지. 3. 그래서 A3이 1이야. A3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씩 줄었으니까 A1은 3이겠네. 그럼 AN은 초항 3에다가 미안해. 여기 마이너스 1이다. 공차가 여기는 1이구나.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n-1 4 빼기 n. 이거구나. 그 간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면 해설처럼 그냥 일반한 공식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럼 선택의 문제야.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 다 정석은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간격의 의미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을 볼게요. 2번. 이번을 보면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공차 수열. 이거 바로 넣으면 되겠다. 옛날 1이니까 4인 빼기 1. 얘와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3이래.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시험에서 지금은 등차 수열 단어니까 다 등차 수열이겠지. 근데 시험은 다 섞여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상관없이 등차인가 보다 하지 말고 가끔 그 등비라고 줄 때도 있어. 내가 글자를 내가 제대로 안 읽어서 그냥 막 쓸 때도 있으니까 잘 꼼꼼히 봐. 어려서 틀리는 게 아니라 순간 착각해서 틀리니까. 근데 공통으로 나오는 수를 구하래.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수열로 하래.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몇 개 써보면 되잖아. 이걸 가지고 막 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몇 개 써봐. 그럼 돼. 별로 어렵지 않아. 넣으면 4씩 올라가는 겁니다. 3. 4씩 올라가니까 7. 4씩 올라가니까 11. 4씩 올라가니까 15. 4씩 올라가니까 19. 이렇게 가겠지. 얘는 처음에 7. 벌써 나왔네.
그러면 얘는 몇씩 올라간다고? 3, 얘는 4씩 올라가니까 공통은 12. 그렇지. 최소 공배수를 따지면 되겠지. 바로 여기. 이거 뭘 해? 이거. 그 정도 센스는 있잖아. 그지? 그럼 얼마나 쉬워. 아,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영어로 뭐? 네? 영어로 뭐? 최소 공배수 영어로 뭐라고? 몰라요. 그럴 수 있죠. 최소 공배수가 12. 그래서 아, 내가 CN은 7 플러스 12 N-1 12N 빼기 5구나. 어렵지 않죠? 13-3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고 이 순서대로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근데 내신에서는 이 순서대로라는 말을 쓱 빼버려. 그럼 얘가 아니라 확 바꿀 수도 있게끔 막 돼.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면 이렇게 함정에 빠진다. 그냥 ABC가 순서라는 말이 없으니까 BAC일 수도 있고 BC일 수도 있는 거야. 순서라는 말이 빠지면 그냥 등차수열만 만들면 되니까. 눈이 감정오니까는 약간 너무 진지해지네 사람이. 이거 참는 건가? 많이 그러면 이게 그 뭐 꽃가루나 뭐 이런 알러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병원을 가봐. 뭐 오랜만에 보는데 뭐 하고 놀았어? 할머니 집 갔어. 어디 또 저기 밑에? 세종. 어? 세종. 아 대죠. 맛있는 거 먹고 왔어? 네. 그래서 그런가? 아니, 등차. 얘가 얘와 얘 중간이다. 네.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도 등차 수열 했으니까 2B 제곱도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하고 싶냐고? 어떻게 하고 싶어? 곱해서. 제곱해서 더해요. 아니에요? 아, 어, 최악의 대답을 아니, 제곱하면 나는- B의 AC 나누는구나. 나눠야지. 아, 이 눈이니까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뭘 끄덕거려? 아니잖아. 이 진짜. 나눠야지 살지 케이스. B는 나눠야지. 나누면 B는 A 빼기 C구나. 이 B는 A 플러스 C구나. 한 문자로 몰빵을 하면 되잖아. 더하면 3B는 2A, A는 2분의 3B, 2분의 3B 넣어버리면 2분의 3B, C는 2분의 1 B구나. A 대 B 대 C는 2분의 3 대 1 대 2분의 1이니까 3 대 2분의 1이구나. 제곱해서 더한다. 이런. B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안 써서 문제 올 때는 뭐 많아. 2번 첫 장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고 제곱의 합이 24인 등차수 첫 장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래. A1, A2, A3, A4가 4래. 어떻게 하는 게 계산이 가장 쉬울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계산이 쉬울까?
등차, 요건 등차인데 이것도 등차야? 아까 말했잖아. 등차수 일반항은 뭐라고? 등차수 일반항이 뭐라고 했어? 1차 함수잖아. 제곱을 했으니까 밑에 거는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계산하지 않아도 아 얘는 당연히 등차수율이 아니구나가 나오는 거야. 1차 함수이지 1차 함수가 아니구나 2차잖아. 얘는 등차수율이 아니니까 위에 거는 내가 예를 들면 간격이나 이런 게 같구나를 할 수 있어. 얘는 이런 걸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쓸 수가 없으니까 아 다르게 풀 수가 없구나. 그냥 대입해서 풀어야겠구나. 그런 걸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당연히. 근데 머릿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아 얘는 그게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구나가 나오는 거지. 그냥 넣어봐야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대입을 할 거냐의 문제잖아. 그럼 어떻게 대입할 거냐 이거야. 이걸 어떻게 대입해서 풀 거냐? 어떻게 할 거야? 이 정석의 방식대로 하면 이렇게 하겠지. 그냥 정석대로 하는 거, 정석대로 하는 거지.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을 A 나오니까 A는 해서 몇 T로 이렇게 해서 넣어서 열 방식을 푸는 방식이 정석에서 푸는 방식이고 그게 해설처럼 푸는 거고. 근데 이제 기본반이면 난 요 얘기밖에 안 해. 다른 얘기를 안 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해. 그냥 그렇게 해. 라고 할 거야. 그런데 우리 이제 심화반이니까 뭐가 또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지. 첫 번째 보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보는 건데 첫 번째랑 똑같이 설명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들어봐서 세 개 있으면 어떻게 나와? A 플러스 D가 아니라 가운데 놈을 A 빼기 D 이렇게 대칭으로 만드는 거야. 들어봤지? 세 개짜리. 홀수계일 땐 이런 대칭이 나이스하게 성립을 하는데 네 개니까 그럼 어떻게 해? 네 개니까 나는 이렇게 놓겠다 이거야. 조심해야 돼. 근데 이 방법을 쓸 때는 권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건데 이 방법을 쓸 때 대칭인데 대칭을 이용하는데 대칭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뭘 조심해? 이걸 억지로 4개를 대칭으로 만들다 보니까 공차가 2D가 된다. 이 D가 아니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나중에 D가 뭐 3 나왔는데 3으로 쓰다가 틀리거나 6만큼 차이 난 거니까 그 2D라는 거 요걸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푸는 게 뭐 바보 같거나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대칭을 하면 계산이 조금 더 빠를 뿐이지. 왜 사라질 테니까 이거 계산할 때 요 첫 자리부터 사라질 거 아니야. 이해가 돼? 여기서 사라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냥 더하는 거는 그냥 더하면 그냥 4A가 4잖아. A는 1이구나 뭐 딱 나온다고. 이해되니? 그럼 이걸 해보면 아 A 빼기 3D의 제곱 A 빼기 D의 제곱 A 플러스 D의 제곱 A 플러스 3D의 제곱이 24가 2배 요놈 2배 요놈 사라지고 2배 요놈은 2배 요놈은 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각각 제곱항들만 남겠지. 그럼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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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잖아. 근데 A가 1이라는 거 방금 구했잖아. 그러니까 4 남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남지. 9D제곱 D제곱 10D제곱이지. 그러면 20D제곱. 그러니까 D는 얼마? 1이구나.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해돼? 조심해야 돼. 공차가 1이 아니라 했잖아. 괜히 그냥 그럼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1 2 3 4 개소리 하는 거지. 그럼 틀린 거. 4가 말이 안 되잖아 딱 봐도. 근데 검토 안 한다고. 왜 나만이 그냥 신났거든. 쉽네 그거지. 그럼 이제 틀린 거지. 초항도 A도 아니잖아. 얘가 여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인 경우에는 세 번째가 2가 된 거지. 2D만큼 가니까 4가 되겠어. 그지? 그러면 0, 2 이렇게 되거나 뒤바뀌거나 다 두 개야. 두 개. 그냥 하나만 틀리지 말고. 그렇지? 4, 2, 0, 2. A1, A2, A3, A4. 답이 두 가지야, 두 가지. 하나만 틀리지 말고. 대칭성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냥 해도 된다. 이해돼요? 한번.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조화술이라고 나오는데 교육과정이 아니야. 조화술은 뭐냐면 역수가 등차술이라는 얘기야. 조화술이라는 멘트는 못 써. 시험에서. 멘트는 못 쓰고 그냥 역수를 한번 취해보자 이 말을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기할 수도 있고 출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왜 몰라 바보야 이런 건 아니라고. 조화술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역수를 했더니 역수를 취했더니 등차 수열이더라 라고 말을 돌려서 얘기할 수는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라고. 아 조화술 엄청 중요하구나까지는 아니야. 대학교 가면 배우긴 하겠지만 뭐 엄청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참고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둬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조화수열이 AN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역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역수가 등차 수열이다 만 알면 됩니다. 그 이상의 딥한 얘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 역수가 등차 수열이다. 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역수가 등차 수열. 13, 4 이런 거가 있구나. 예제도 하나만 소개하고 있어. 5개의 수 1분의 1 x, y, z 3분의 1이 조화수열이야. 뒤집은 게 등차 수열이야. 15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3이니까 얼마만큼 가면 되겠어? 3, 1은 3, 4, 2, 6, 3, 3은 9, 3, 4, 12, 3, 15 5개잖아. 9단, 3단 딱 떠올라야지. 이게 돼? x, y, z 나오죠? 1차 함수 이 생각을 하라. 1번은 2번은 A1은 7이고 A2가 알파. A1은 7, A2가 알파래. AN이 0이 아니래. AN이 0이 아니래.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2배 AN, AN 플러스 2 AN, AN 플러스 1이 0이다. 뭐야 갑자기? 등차인 듯 등차 아닌 등차 같은 놈. 그치? 뭔가 가운데 보니까 등차 같기도 한데 3개짜리 뭔가 이상한데? 역수를 취하려면 밑으로 다 처박혀야 되지? 그러니까 다 요 3개짜리로 나눠보면 여기는 AN분의 1 빼기 2배 AN 플러스 1 나누면 AN 플러스 1. 그래서 뭐야? 역수가 등차 수열이네.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지. 네? 이해돼요? 그러면 제가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데 그러면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되니까 A1분의 1은 7분의 1이지?
근데 쟤가 등차 수열이 된대. 그러려면 쟤가 등차 수열이 되니까 알파가 AN이 정수가 되는 놈이래. AN이 정수가 되는 놈이어야 된대. AN이 정수가 되려면 일반항이 정수가 되어야 된다니까. 일반항이 정수가 되어야 되려면 알파가 얼마여야 되니? 알파가 얼마여야 되니? 딱 보면 떠올라? 안 떠오르지. 나는 떠오르지만 그게 딱 정확하게 이러니까잖아 라고 말을 못하겠어. 그냥 느낌이니까. 그냥 식으로 풀면 돼. 역수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럼 공차는 알파 빼기 7이 아니야? 역수니까 역수. 알파분의 1 빼기 7분의 1이잖아. 이게 공차잖아. 역수가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그치? 그러면 A n분의 1 요거 7분의 1 네? 알파분의 1 빼기 7분의 1 n 빼기 1이잖아. 그런데 an이 정수야. 얘가 정수가 아니야. 이걸 통분해서 다시 뒤집어 까야 돼. 7 알파 7 빼기 알파 통분하면 알파 올라갔지? 알파 7 빼기 알파 n 빼기 1. 그래서 AN은 뒤집으면 여기는 7 알파가 되고 얘는 알파 플러스 7 빼기 알파 n 빼기 1이 되지? 근데 n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늘 정수여야 돼. n의 값에 따라 이게 막 변하면 안 된다니까? n의 값에 관계없이 늘 정수여야 된다. 그러면 n이 1이든 2든 3이든 4든 또 늘 정수이려면 얘가 방해하면 안 되겠지. 그냥 알파 7이지. 알파 7이 이게 사라잖아. 그러면 7이 되지. 사라져. 알파 7이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지 뭐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역수가 등차수리라는 것만 기억해도 그냥 이걸 뭐 공식화 시켜서 외우거나 굳이 안 해도 돼. 요새는 교육과정 아닌 걸 별로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과정인 거는 이제 알아야지. 세 번째 힘들어? 그럼 쉬었다가 합하자. 그냥 하루 또 새로운 내용이니까. 쉽다.